이 소식은 사실 굉장히 큰 소식이에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 계획을 밝힌 거거든요. 근데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정도 기관들은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USDC 이렇게 5개가 지금 어, 시카고 옵션 거래소 디지털 플랫폼에서 지금 그러니까 계열사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이걸 계열사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이제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돈이 될 거니까 돈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CBO의 CEO가 이런 얘기를 해요. FTX 붕괴 사태가 발생한 뒤에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를 찾고 있어. 이게 다 했죠, 뭐. 기관들의 진입이 이제 더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앞서서 지금 미리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운용하는 자금의 규모는 엄청 클 거잖아요.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킹 수익이 웬만한 투자 수익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시장의 대장이니까 뭐 디지털 골드 이런 타이틀로 기관들의 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이건 이미 방향성 세팅이 끝났다라는 걸 지금 시카고 옵션 거래소까지 나서가지고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거래소가 CBO가 진짜 재밌는데요. 2017년에 이미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를 했던 곳이에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약세장 세게 오니까 그때 이제 이 상품 운용을 중단을 했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작년에 에리스X, 암호화폐 거래소 에리스X를 CBOE가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CBOE 디지털 이렇게 리브랜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산하 계열사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 거예요.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할 거야. 우리도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USDC 이런 암호화폐들은 우리가 직접 거래할 거야. 아주 분명합니다. 이 기관들이 브랜드가 있는 어떤 거래소에 돈을 맡기고 싶어 하니까 계열사가 아니라 본사가 나서서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꾸 레거시 금융 중에 세력급으로 불리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하시면서 많은 고민을 할 어떤 그런 소재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건 블랙록이죠. 블랙록의 움직임은 와 이건 진짜 와 뭐지 싶은 정도. 이게 이번 달 초에 다뤘던 건데 블랙록 펀드에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 추가가 됐습니다. 블랙록 엘로케이션 펀드 이게 기업, 정부 채권, 단기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펀드래요. 그런데 여기에 비트코인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록으로서는 자사의 첫 번째 펀드에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 이게 첫 번째 의미 포인트고 또 한 가지는 기업, 정부 채권, 단기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엘로케이션 펀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품이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야 니네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은데 좀 불안하면 일로와 들어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랙록이. 운용 자산만 무조 9조 달러입니다. 9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원 이상. 1경원. 고객들이 막 어떤 그냥 글로벌 세력들이 고객이에요. 국부펀드, 뭐 피델리티 이런 데가 블랙록의 고객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업에서 왜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나? 왜 자꾸 블랙록이 비트코인에 이렇게 사활을 걸면서 자사 인기 펀드에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면서 들어와 이거 하고 있나? 생각할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이 타이밍에 하필 왜 이 타이밍? 왜 2024년 초에 왜? 이런 거 생각할 거리 많죠. 간단합니다. 내년이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고 그 후년에 정고점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 이런 거대한 큰 틀에서의 타임프레임도 참고하시면서 이런 이슈들을 바라보시면 분명히 인사이트를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블랙록이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 파산 신청했던 코어 사이언티픽의 운영자금 지원했죠. 1,700만 달러. 이거 그냥 블랙록이 돈이 남아가지고 헤이 코어 사이언티픽 이 돈 좀 써 운영하는데 야 니네 파산 신청했잖아 챕터 11 자 이 돈으로 어쨌든 좀 뭐 구사일생 좀 챙겨봐 그냥 이렇게 돈 준 거 아니죠. 지분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은
코어 사이언티픽을 돕는 척 백기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사실상 채굴 기업에까지 지금 돈을 넣고 있는 거예요. 블랙록이 왜 이렇게 전천후하게 이런 세력급 거대 자본이 움직이고 있을까? 비트코인을 중심에 놓고 이런 부분들 아주 임팩트가 큰 이슈입니다. 이거 그냥 별거 아니게 블랙록 들어왔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의미를 굉장히 크게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가 지금 세력들 움직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월가의 돈귀신들 블랙록 포함해서 찰스 슈왑, 시타델, 피델리티 시타델 말할 것도 없죠. 피델리티는 비트코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미 사활을 걸었어요. 미래 비전 중에 가장 큰 포지션으로 비트코인을 세팅을 했습니다. 이미 끝. 그런데 비트코인에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거대 세력급 자본, 세력이라고도 불리는 이 세력급 기성 레거시 금융기관들, 헤지펀드들 이런 곳들이 어벤져스 팀을 꾸렸어요. 이 정도면 진짜 어벤져스죠. 그래놓고 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거래소를 만들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 이거 진짜 웃긴 겁니다. 이거 EDXM. 이게 제가 작년 9월부터 이거 파일럿 출시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때가 가까워지고 때가 왔노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력급 자본 신이잖아요. 돈귀신 이 신들이 때가 왔노라 기다리고 있었느냐 그때가 다가오고 있노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내년 반감기와 후년에 어떤 급등 랠리 가능성 시점 우리가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력급 거대 금융기관들이 왜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파산 신청한 채굴 기업에 블랙록이 돈을 건네고 블랙록이 인기 펀드에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하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비트코인을 거래 지원하겠다고 자사 계열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 왜냐 기관들의 수요가 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생각할 거리들이 진짜 많아요. 아시겠지만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트코인 신탁펀드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가 작년에 굉장히 크게 관심을 끌었던 거는 이 401k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겠다. 이거 갖고 민주당이랑 지금 엄청 기싸움하고 있죠. 엄청 하지 마라. 그 엘리자베스 워렌 요즘에 게리 겐슬러 엄청 칭찬하고 있던데 엘리자베스 워렌을 필두로 해서 피델리티 401k에 미국인들 퇴직연금에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거 위험하다. 이거 큰일 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엘리자베스 워렌이 쿠사리를 줬을 때 그러고 나서 피델리티가 그거 했잖아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거래 지원 수수료 무료 그거 바로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좋게 야 이씨 꺼져 민주당 미친 것 야 됐거든 이러면서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완벽한 지금 삽질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지금 월가의 세력들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참 재밌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민주당은 막 게리 겐슬러 지금 잘하고 있다고 SEC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딴 소리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밌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 상황은. 대체 미국이 어쩌다 저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아주 웃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Right now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재밌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암호화폐 시장 망한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잘 모르겠어요. 이 뇌 구조가 이제 저희랑 다르다 보니까 딱히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 왜 저런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이런 거대 자본들은 이미 세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돌베개님이 오셨었나요? 제가 아까 못 봤었네요. 어서 오시고요. 네, 김순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력 자본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월가의 금융 세력들과 더불어서 요즘에 이 빅테크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어떤 눈에 띄는 주목도를 이끌고 있는 거는 단연 아마존이에요. 이거 지금 얘기 되게 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이 길어질까 봐 오전에 자세한 얘기를 못 담았는데 사실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아마존이 지금 NFT 프로젝트를 그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또 흥분해가지고 게임 NFT라는 거는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파이라고 하죠. 게임과 디파이. 게임파이에 지금 아마존이 나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게임파이를 지금 하고 싶어가지고 엄청 막 목소리 높이고 난리치고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저스틴 선이잖아요. 트론. 저스틴 선이 지금 하고 싶은 게 게임파이예요. 근데 이걸 지금 저스틴 선 같은 애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존이 게임파이 하겠다고 게임 NFT 프로젝트를 올 봄 한 4월쯤 빠르면 출시할 것 같아 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고객들은 게임을 통해서 무료로 NFT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전략은 뭐냐면 아마존 사용자가 아마존이 만든 NFT 게임 플랫폼에서 게임을 해. 그러고 나서 NFT를 무료로 받아. 그리고 나서 아마존과 제휴한 NFT 거래소에서 NFT를 현금화해.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마존의 고객은 물건을 사면 이것과 더불어서 고객 자격을 얻는 동시에 추가로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과 게임파이의 결합은 사실 이거 굉장히 임팩트가 큰 겁니다. 이건 얼마나 확산이 될지 몰라요. 아마존이 물론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가 그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야, 이거 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이미 12개 기업 그리고 개인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대요. 어떤 개인인지 모르겠는데 기업은 프로젝트 팀들 그리고 NFT 거래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구체적인 세팅은 끝났다. 그래서 막바지 단계인 거예요. 지금 4월 출시 얘기가 나온 거면 지금 이제 다음 주가 2월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막바지 단계고 이미 시제품 테스트까지 끝났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진짜 이 커머스 자이언트인 아마존이 NFT 프로젝트를 지금 런치하겠다라고 하니 아마존이 게임파이에 들어오겠다라는 거는 메타버스에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를 이미 아마존은 본격화 시켜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그 월마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언젠가 한번 영상을 만들었어요. 되게 그럴싸해요. 되게 그럴싸하게 월마트가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럴싸하게 하겠죠. 또 AWS라는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기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곳이 아마존인데 AWS를 통해서 이미 블록체인의 영역, 클라우딩 시스템과의 어떤 결합 이런 것들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사실 이 크립토 관련 프로젝트,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어떤 빅테크들보다 우위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AWS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 역시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구나. 역시 이 약세장이 끝물이 맞긴 맞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제 강세장을 대비하면서 이들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혁신을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추진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게 지난주인가 그렇죠?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인가? 아마존 AWS가 아발란체, 이 아바레스와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아마존 AWS CEO 발언이 진짜 대박이었죠. 웹3와 블록체인은 불가피하다. 뭐 언제 정점을 찍을지 모르겠는데 언제 이렇게 보편화될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거라는 거야. 진짜 아마존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제 벌어져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진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내일 모레 아마존 코인이 갑자기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마존은 모든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아마존 아마존에서 비트코인 결제 지원한다 이렇게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거죠. 지금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아마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마존이 무서운 건 뭐냐면 이 페이스북처럼 아예 이름을 메타로 바꿔가면서 메타버스에 올인할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보다 더 무섭죠. 더 영악하고 뭐 더 영특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은 정말 뭔가 더 큰 걸 준비하고 있구나. 아마존 주식을 사놨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뭐 빅테크들이 요즘에 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좀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빅테크들 좀 많이 빠져 있으니까 뭐 이렇게 시기 좀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후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 블록체인과 관련이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은 눈여겨서 바라보시면은 이 시장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시세가 돌아가는 흐름이 아니고 시장의 트렌드, 산업의 트렌드, 미래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미래 트렌드에 대해서 스터디를 할 때, 책을 쓰거나 이럴 때 항상 좀 그 중심에 놓고 있는 게 지금 구글이 뭔 짓 하고 있나 그걸 봐요. 그래서 저 그런 거 가지고도 책을 한두 권 썼었는데 좀 재밌어요. 구글이 뭘 하는지를 보면 대충 보여요, 지금. 그리고 어디로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지가 대충 나와요. 그런데 지금 아마존의 어떤 비슷한 컨셉에서 아마존의 흐름이 굉장히 지금 재밌습니다. 네, 파지리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복여사님도 오셨네요.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나스닥의 움직임이죠. 나스닥. 이 나스닥 CEO가 작년인가 한 얘기예요. 이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 출시 계획 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자체 나스닥 암호화폐 거래소 출시 계획은 미국에서의 규제가 명확해지고 제도권 편입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요? 출시하겠다라는 거죠. 출시하겠다. 다만 미국에서 규제가 명확해져야 된다. 이 말은 뭔가요? 미국 의회 니네 뭐 하냐? 빨리 법안 좀 통과시켜서 규제 명확성을 확실하게 만들어라. 뭐 아예 법적으로 SEC한테 권한을 주든가 새로운 기관을 만들든가 아니면 뭐 CFTC 중심으로 가든가 야 법적으로 좀 명확히 해줘야지 SEC가 저렇게 미친 척 날뛰지 않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던 겁니다. 나스닥은 뭐 지금도 크립토 인덱스 제공하잖아요. 열 몇 개. 예, 제가 한 번씩 정리해 드리잖아요. 나스닥에서 관심 있는 크립토일에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간의 문제인 거죠. 시간의 문제고, 크립토 시스템의 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중화는 결국에는 미국에서의 규제 이슈, 그러니까 올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해 가지고 법안이 통과가 되겠죠. 올해는 통과가 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부터. 그러고 나서 이제 암호화폐 규제 법안 등등이 이제 하나씩 정리가 될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내년 정도 상황이면 어떤 조금 더 명확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데 내년 정도의 상황이 내년이 재밌죠. 비트코인 반감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 입장에서는 반감기 이후에 급등 랠리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야 규제 좀 빨리 해 우리 좀 할 것 좀 하게 나스닥도 돈 벌어야 될 거잖아요 돈기신인데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